서킷 디자인에 대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했는데 그거하고 약간 다른 형태의 회로 설계 예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뭐 16주 강의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13주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시험은 두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을 보려고 합니다. 봐서 프로젝트를 내면 될 것 같고, 예년에 보면 학생들이 별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했는데, 딱 반반으로 나눠져서 매 학기 달라요. 어떤 때는 프로젝트를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프로젝트 때문에 더 정신이 없었다라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난 학기에는 나는 원래 숙제를 잘 안 내주는 편인데 지난번에 한 번도 숙제를 안 내줬더니 강의 평가에다가 숙제가 너무 없어가지고선 안 좋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봐서 숙제를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표로 설계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좀 중요한 문제 같은 거를 이론으로 보다 이그샘플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내 강의를 들었을 테니까 스타일은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까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알았죠? 네, 그래주기 바랍니다. 4학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곧 취업 전선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군대 가는 사람들도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할 건가, 엔지니어로서의 여러 가지 뭐 각오랄까, 또 좀 사회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양식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 강의 평가는 보통 한 40%, 50%, 40% 중간고사, 50% 기말고사, 그 다음에 10%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출석이라든지 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게 될 거고요. 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미리 할 거예요. 이번 시험은 몇 % 정도 비중이 웨이트가 가는 거니까 공부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한 40% 1차 시험, 그 다음에 50% 기말고사, 10% 기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름은 대충 알고 있겠지? 이 건물 420호인가? 이거 확실치 않은데, 좀 4층 저쪽에 가면 내 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할 게 있으면 나한테 와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조교 박승백 대학원생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와줄 거예요. 박승백한테 가도 괜찮고. 승백에도 이름 박승백 조교야. 전화번호는 전화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없었는데 1학년 학생들은 철딱서니 없이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만. 겁대가리 없이. 근데 4학년들은 별로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나 전화를 여러분들이 하면 3224 맞나 모르겠다. 맞을 거예요. 이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게시판의 이용을 좀 많이 하든지,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거기다 질문해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 나한테 직접 와도 괜찮고, 여러 가지 채널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학부 학생으로는 거의 마지막 기잖아요. 또 학교 더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나 우리 여기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학부 학생으로는 다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학부생으로 있을 때 대학교 생활에서 해보지 못했던 거 뭐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연애를 해도 괜찮고, 또
이번 학기 내가 한번 올 A 플러스를 한번 해볼까 하고 트라이를 해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추천하기는 지도교수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 한 1, 20분이라도 지도교수하고 면담을 하면 어떨까? 아직 안 해봤죠? 제 생각엔 반 이상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한테라도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되게 쉬운 거잖아. 면담한다고 면담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 등록금에 포함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재밌는 취미 활동을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4학년을 그럴듯하게 마침표를 찍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유럽에 갔다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1시간 수업을 못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 또 모스 트란지스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델링에 대한 얘기, 스파이스에 대한 얘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던 것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리뷰를 하면서 연관된 얘기들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말을 안 듣지? 반도체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1960년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말인데, 그 전에는 반도체라는 말 혹은 PN 정션이라는 얘기로 주로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무슨 페이지는 넘겨줄래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실리콘 덩어리예요. 아마 자연적으로 생겨먹은 실리콘 덩어리는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한 것도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럭키한 거고, 그 럭키한 것 플러스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놈이 인공적으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기술로는 이만한 실리콘을 쭉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내 키만큼 키만한 실리콘을 인공적으로 모래 속에서부터 우리가 녹여가지고 실리콘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쫙 잘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죠. 이렇게 얇게 종이 쪽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웨이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웨이퍼 위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뭐 메모리도 될 수도 있고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고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티브 혹은 패시브 디바이스로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놈들은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조직적으로 균일하게 잘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고 4개의 전자 수가 얼마고 하는 것들은 아마 반도체 시간이나 물리전자 시간에 좀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배운 거는 기억나죠? 네. 다음 페이지. 안 돼요, 그거?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다 안 고쳐놨네.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다 가르쳐 줬잖아. 그냥 도로 켜놓으세요. 처음에 이 백열등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불을 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철 성분에다가 전류를 가하니까 거기서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걸 알았고, 그 빛이 나오면 뜨거워지니까 금방 산화가 돼갖고 철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철이 끊어져서 더 이상 빛이 나오지 않는, 전류를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에디슨이라고 하는 천재가 진공관 속에다가 철을
가열을 하죠. 텅스텐이라고 하는 놈을 가열을 해서 백열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백열등을 만든 게 1879년. 날짜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187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40년 전쯤 되나? 140년 전에 그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백열등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둠을 밝혔죠. 어둠을 밝히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놓으니까 노동자가 노동할 시간이 길어진 거지.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것도 아닐지도 몰라. 깜깜해지면 자야지. 그걸 또 밝혀가지고 일을 하게 막 만드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공관 속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운동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때서부터 전자를 잘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어떤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진공관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텅스텐이라고 하는 놈을 전압을 가하니까 열이 나오면서 열 속에서 전자가 뿅뿅뿅뿅 튀어나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그 저 전자를 내가 어떻게 잘 조정만 하면 전자를 보낼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겠다. 그래갖고 원하는 쪽으로 보내서 거기에다가 형광물질을 놓고 전자를 갖다 때리면 거기서 불이 반짝반짝하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텔레비전도 나오게 되는 거고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주기적인 신호를 내가 보내가지고 음성 신호 같은 거를 멀리 전달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한 게 이로부터 약 한 20년, 30년 후에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공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00년도서부터 진공관, 베이큐um 사이언스, 진공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학문.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공 속에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전자가 가서 부닥치질 않잖아요. 진공 속에서 움직이니까. 내가 외부에서 가해준 전압 혹은 전기에 의해서만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나 부피가 컸겠지. 그죠? 그래서 진공관을 가지고 거의 한 60년 동안을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부분, 그때는 전자공학이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피직스였어요. 물리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했었죠. 그러다가 1970년쯤 돼가지고 1950년쯤 돼가지고 아 이거 진공으로 하니까 안 되겠다. 제일 약점이 뭐겠어요?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피가 필요로 하니까 진공관 자체가 크잖아요. 이거를 크게 하려고 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주려고 그러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뭘까? 항상 뭔가를 뜨겁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전력. 전력이 들어가는 거야. 전력이 들어가고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야. 골치 아팠을까? 골치 아팠을까? 골치 아파요? 왜 골치가 아팠지? 넓은 데 가서 쓰면 되잖아.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좁으면 80평짜리로 이사 가면 되잖아. 왜 골치가 아팠을까? 응? 왜 이동을 해야지? 자꾸 네트워크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 줄였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게으르니까 안 줄이고 그냥 살아요. 근데 안 줄이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꼭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꼭 이겨야 될 때야.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는데 가벼우면 죽이겠는데 내가 무거워서 저기까지 못 가겠어. 저놈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진공관을 어떻게든지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쨌건
50년, 40년쯤 해가지고 처음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되는데 애니악이라고 하는 건 많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약 2만 개의 튜브로 만들어서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갖고 다니는 핸드 캘큘레이터보다도 기능이 훨씬 더 나쁜 거가 이렇게 커다란 거의 아마 우리 공학관의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사이즈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1차 세계대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이 나요.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다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마 그 원자핵에 대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원자폭탄을 만들면 뭐해? 일본까지 싣고 갈 수가 없는데 무거워서. 비행기가 몇 시간 동안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응? 몇 시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15시간, 18시간 정도는 날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뉴욕 가는 게 아마 제일 긴 비행기 13시간 날아가거든? 지금 그래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60년 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짧았을 거라고. 그리고 비행기도 무지무지하게 컸을 거야. 그러겠지. 그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휘발유까지 싣고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 못 가겠지. 그죠? 근데 거기다가 엄청 무거운 원자폭탄 싣고 가다 보다면 싣고 가다가 터지면 어떻게 해? 그지? 그거야말로 횡사지, 횡사. 그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줄여야 되는 거야. 내가 안 죽으려면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일본에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해? 옮길 수가 없는 걸. 옮기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는 수가 있겠지. 네가 대통령이라면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루즈벨트였나? 핵폭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루즈벨트인가? 아무튼 과학자들한테 이 폭탄 만들었는데 싣고 가야 되겠는데 비행기를 만들래? 원자폭탄을 좀 더 가볍게 만들래?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되는 놈 거를 이쪽으로 실어가지고 날려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를 좋게 만들었으면 무거운 거 그냥 줘. 싣고 가게. 무거운 원자폭탄 싣고 가는 거고 원자폭탄이 가볍게 만들었으면 비행기 성능 옛날 성능에다 그냥 싣고 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만들어지면 되게 좋죠. 그래서 45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공관을 여기 있는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러는 다 진공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진공관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거에 대한 부산물이 실리콘 트란지스터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실리콘이 발에 툭 튀어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쓴 건 아니야. 그만큼 절박해서 나온 게 실리콘 트란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쭉 전쟁 얘기는 따로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45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독일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워낙에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계속해서 독일에서도 이미 이때는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놓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개발하는 걸 보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독일에서 핵폭탄을 개발을 한 것 같다. 너네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히틀러한테 계속 먹히게 돼 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핵 개발을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개발을 해서 먼저 가서 터뜨린 거죠. 만약에 독일에서 먼저 터뜨렸으면 미국이 항복했을 거예요. 그럼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는 독도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일본 영토가 돼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1945년도에 그런 일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1940년도 말에 이 가능하다. 베이큐um 튜브를 실리콘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47년도에 보고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쇼클리라든지 여기에 이제 벨랩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두 사람, 이 세 사람, 바든, 브레튼, 그다음에 쇼클리. 쇼클리라는 사람만 우리가 책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엉성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고체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베이큐um 안에서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고체 안에서 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움직이니까 전자 하나가 가는 데마다 원자핵이 있을 거고, 원자핵이 있는 그 주위에 또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계속 가면서 충돌하면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 충돌하면서 움직이는 놈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진공관 때는 한 개 한 개의 전자를 컨트롤을 했었는데, 고체 내에서는 한 개 한 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계적으로 따져줍니다. 그래서 고체 전자공학이라고, Solid State Electronics 혹은 Solid State Physics라고 하는 말이 고체 내에서, 이게 실리콘이거든. 세미컨덕터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연구, 그래서 Solid State Electronics 혹은 Solid State Physics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Solid State 내에서 움직이는 전자는 한 개 한 개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하도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통계와 확률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1950년대서부터 수학 분야에서 갑자기 통계와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와 확률은 굉장히 커다란 수학 혹은 물리의 분야로 지금 돼 있죠. 그 다음에 1958년도에 이제 킬비라는 이 영감님께서 58년도에 IC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이 양반도 이거를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 아니라, 나는 이분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 소식은 못 들었지만 자기가 저쪽 벨랩에서 일을 하다가 TI로 잡을 바꿔서 내려왔는데 온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휴가를 안 줬대. 미국은 아마 그런가 봐요. 3년 동안 일해야 그 다음부터 아마 휴가를 주는가 봐. 여름 휴가를. 그 휴가, 다른 사람들 다 휴가 간 사이에 자기가 사무실에서 할 게 없어서, 왜 저항하고 트랜지스터는 따로따로 만들어서 꼭 이렇게 납땜질을 해야 되나? 실리콘 위에다 한꺼번에 만들어도 되는데,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그냥 해봤대.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거야. 응? 이거야. 뭘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지금 보면 아무튼 이 양반으로 해서 IC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죠. 그걸로 해서. 아무튼 키도 거의 2m 정도 되는 할아버지인데 지니어스 같이 보였어요. 강의를 되게 폼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기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문 앞에서부터 자기네 집까지 차로 한 20분 걸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IC가 60년대 페어차일드, 그 다음에 60년대에 이제 로직 회로, 그 다음에 71년도에 메모리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11년도에 인텔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때는 인테그레이션의 역할이, 인텐시티가 얼마나 정도가 되냐면 296mm 자승이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나? 15mm by 15mm네. 그지? 15mm. 그 안에
트란지스타의 숫자가 5 곱하기 10에 6승, 7승, 8승. 8승계만큼 있는 거죠. 그죠? 약? 지금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의 값이 얼마 정도 될까? 프로세서 시장에 나가서 한번 사면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100원? 1000원? 안 사봤어? 얼마쯤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사봤어? 실험실에서 저항 써봤죠, 저항. 네? 이거 얼마쯤이면 살 수 있을까? 10원? 맞냐? 5원 그럼. 캐패시터는 조금 비싸서 몇십 원 할 텐데 이건 10원.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모스펫 같은 건 있지도 않았지만 트란지스터 같은 거는 있었어요. 이런 거 하나에 200 내지 300원. 지금 이거 10의 4승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 트란지스터 하나의 값이 얼마예요? 안 팔아요. 너무 싸서. 그죠? 네. 지금 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대신 이거의 값은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 옛날에는 전부 다 이걸 갖고 연구했어요. 비싸니까. 지금은 전부 다 이거 갖고 연구합니다. 레지스터, 캐패시터. 많은 사람들이 레지스터하고 캐패시터는 별거 아닌 줄 알아. 나도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여기에요. 여기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 중요성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50년 사이에 이렇게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PN 실리콘을 가지고 만들어낸 소자가 뭐겠어요? PN 정션 다이오드예요. PN 정션 다이오드를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PN 정션 다이오드는 이렇게 P타입 물질과 N타입 물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리지만 실제로 생겨먹기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P타입과 N타입, 혹은 P타입과 N타입 이렇게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개 P타입과 N타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N타입과 P타입의 물질을 붙여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고 전공은 이쪽으로 옮겨지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미안한데 나 휴지 조금만 갖다 줄래? 누구 휴지 갖고 있어요? 여기 있대, 여기 있대. 나 좀 주라. 내가 이 땡큐. 그래서 가지 말으니까 왜 갔어? 물 속에다가 잉크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 파란 잉크 분자가 어떻게 돼요? 퍼지는 걸 좀 더 확산이 되지. 등록금을 비싸게 냈으면 비싸게 대답을 해야지. 확산이 되죠? 언제까지 확산이 돼요? 균일해질 때까지. P타입과 N타입, 전자가 많고 전공이 많은 물질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공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처음에 확산을 합니다. 그죠? 언제까지? 아니지. 균일해질 때까지 가면 반도체가 안 되지. 이쪽에서 가면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요 경계에 생겨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영역을 디프리션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생기는 힘을 갖다가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자가 가지 못하도록 필드가 생기고 이쪽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전공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일렉트릭 필드가 그 사이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예요. 어떤 때는 안 흐르고 어떤 때는 흐르고. 알겠죠? 들은 것 같지?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이런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데 그런 수식은 여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궁금한 사람은 옛날에 배웠던 책 좀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힘이 생겨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자를 잃어버린 요 놈은 플러스가 되거든. 알겠어요? 여기 P타입에는 전공이 하나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기 마이너스로 되잖아요. 물 속에 있는 잉크 분자는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힘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는 전공이 움직이면 이게 임모빌, 움직일 수 없는 전자가 생기고 여기는 임모빌 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자와 전공이 이렇게 쫙 붙게 있게 되니까 이 전자와 전공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전자가 못 가게 하고 더 이상은 전공이 못 가게 하는 힘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생기고 그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을 하면 요 P타입과 N타입 사이에 우리가 빌트인 볼티지라고 하는 놈이 생기게 된다. 이 그림 어디서 되게 많이 봤지? 봤죠? 그래서 PN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PN 다이오드를 가지고 PNP 트랜지스터도 만들고 NPN 트랜지스터도 만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도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전자열을 1에서 배우나? 아니면 물리전자 시간에 배우나? 반도체 시간에 배우나?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 배우지 않았어? 어느 시간에 배워요? 전자회로? 자, 그럼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진공관을 고체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실리콘을 발견했다고 그랬지. 실리콘만 발견했겠어? 응? 실리콘만 발견했겠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물질이 발견이 돼요. 이 특성은 이게 좋고 저 특성은 저게 좋고 시장에 가면 온갖 물건 다 있으면서 다 자기네가 파는 물건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듯이 많은 과학자가 좋은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나는 이 물질 발견하고 이 사람은 저 물질 발견하고 다. 근데 공통적으로 모여갖고 내 물질이 좋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만한 놈이 없어서 실리콘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전자화학을 했지만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야, 저거 실리콘 저거는 저 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내 특별히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 라면서 그걸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10,000명 중에 9,900명은 그렇게 자기 걸 갖고 공부를 해요. 그게 과학자예요. 그게 엔지니어고. 언젠가는 내 물건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된다. 지금은 네가 잘 나가는지 몰라도 나는 내 거를 믿는다고 계속 배가 고파도 그것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엔지니어들은 그런 끼가 좀 있어야 돼. 끼가. 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는 실리콘만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했지만 실리콘 이외에 다른 물질을 사용을 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전압을 가해주니까 빛이 반짝반짝 나오기 시작하는 물질도 있었을 거라고. 빛이라고 하는 게 별건가요? 얘기를 자꾸만 하면 수업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서 다른 물질을 발견을 해서 그 물질을 갖고 우리가 이름 짓기를 뭐라고 하냐면 LED라고 그러죠. 라이트를 에미트하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각 놀고 있는 물질의 종류. 갈륨 아세나이드는 다 알죠? 많이 들어봤지? 갈륨 아세나이드.
그다음에 뭐 갈륨 아시나이드 파스파이드, 뭐 갈륨 알륨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잔뜩 붙여가지고 특별한 용도의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 난 회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게 더 재밌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자 제로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 돼. 이런 연구를 하면 되게 좋은 거죠. 아마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물질, 인디움,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것들은 반도체를 조합을 해서 전압을 걸어주면 파란 빛이 나와. 블루 레이저가 나온다고. 여기에선 지금 레드 레이저는 이걸로 나오는 거야. 알루미늄 갈륨 아시나이드를 가지고 만들면 이런 형태의 빨간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갈륨 아시나이드를 가지고 하다가 갈륨 아시나이드에서 약간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발견을 하면서 사람들이 레드 레이저를 갖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빛이 나오는 걸 갖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나는 지난번에 한 1년 전에 푸른 빛이 잠깐 보였는데 나는 보랏빛이 보였는데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랬다고. 근데 그때는 이런 물건들이 라이프 타임이 워낙 짧아. 빛이 반짝 나오고 디바이스가 빡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온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사람들이 되게 혼동스럽지.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반짝 나오는 것 같은데 팍 죽어버리면 이게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닌가?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다가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빛을 에미팅 할 수 있는 물질로 블루 레이저를 만드는 게 얼마 전이에요. 그 블루 레이저로 디스크도 만들고 그러죠, 요새는? 맞아? 맞아요? 블루 레이저라는 소리는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진짜? 레이저 CD 플레이어 열어봤어요? CD 플레이어는 다 알지요? 그걸 열어보면 이렇게 CD 위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 판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레드라이트야. 레드라이트를 하다 보니까 점이 크지? 점이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거? 점을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부피에 많은 기억 정보를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겠어? 이걸 갖고 막 공부를 하다가 저거 좀 줄이면 CD 원판 한 장이 운명이라는 곡이 딱 한 곡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근데 요새는 영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영화를 못 집어요. 응? 그러면 이걸 갖고 점을 더 줄이려면 파장이 작으면 이게 줄어지겠죠? 파장이 작으면 이쪽으로 가야 파장이 작아요. 요거는 600, 요거는 450 점점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연구는 왜 그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야. 그죠? 처음에 이거가 발견된 것도 밤에 저기 있는 사람 쏘아서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겁니다. 안 보이잖아. 겨냥이 안 되잖아. 밤에 안 보이잖아. 어떤 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군사용으로 만들어놨던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커먼 소스를 이용을 해서 전압 이득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커먼 게이트 회로를 또 만들어 내게 되죠. 게이트를 그라운드를 시키든지 DC 전압을 주고
소스에다 입력을 집어넣어주고 드레인에서 출력을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은 그런 회로를 만들어서 또 쓰기도 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압이득이라고 하는 놈은 이 트랜지스터의 GM 곱하기 여기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저항값 GMRD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팔로우라고 하는 놈은 이제 신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놈이 신호라고 하는 놈은 되게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이름이 뭐였지? 어? 희압? 희암. 내가 희암이를 쳐다볼 때 내 눈빛을 가만히 보면 화가 나서 나를 째려보는구나.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거. 김성 교수가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으네. 혹은 야단을 치려고 쳐다보는 거구나. 혹은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뭐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화가 났구나 아니면 좋은 눈으로 쳐다보는구나는 알 수 있죠. 그지? 맞지? 뭐로 알 수 있을까? 느낌이겠죠? 그 느낌을 전류와 전압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엄청난 건데 우리 못하죠. 분명히 내가 신호를 준 거야, 얘를 쳐다보면서. 그지? 근데 그 신호가 전류와 전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호를 준 거야. 바람이 막 불어요. 이따 밤에 비 오겠네? 라고 느끼는 사람, 관절염 앓고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다리가 쑤시고 금방 알아. 무슨 신호가 온 건데 그 신호를 전류나 전압으로 받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커다란 발견일 수 있는데 우리 아직 그거 못해요. 그죠? 그러나 특정한 어떤 신호는 전류나 전압으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뭐 있어요. 전류, 전압, 파워 세 개밖에 없어. 그거 아닌 거는 몰라. 모르잖아. 내가 너를 아까 내가 너 이리 좀 오라는 눈짓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었냐? 그 전류와 전압으로 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자공학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신호는 전류, 전압, 전력. 세 가지밖에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좀 더 낫게 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나머지 거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했던 커먼 소스라고 하는 놈은 전압이 오는 경우 이 증폭기를 사용을 합니다. 전압이 오는 경우. 전류가 오는 경우. 전류가 오는데 이런 증폭기를 갖다 대면 전류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못 가지? 전류로 아무리 여기를 때려봐야 여기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전압으로 오는 신호는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 딱 신호가 와.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줘야만 여기에 신호가 나타나. 전류가 되는 경우. 그래서 전류와 전압이 오는 어떤 신호가 오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어떤 증폭기를 갖다 붙여줘야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도 나오잖아. 입이 이렇게 빼쭉한 새가 뭐였냐 거기서. 그거하고 여우하고 둘이서 두루미가 여우 데려다가 자기네가 먹는 긴 데다가 밥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면 몇 개 써? 그 여우가 또 불러가지고 넓적한 접시에다가 국물을 따라주면 두루미가 먹을 수가 있겠어?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듯이 증폭기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언제 전압을 오고 언제 전류를 옵니까?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 발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 어떤 때는 전압이 있는데 가서 들여다보면 전압이 쓱 없어져. 달팽이가 보통 때는 딱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눈이야? 귀야? 더듬이야? 더듬이야? 더듬이를 쫙 빼고 있다가 사람이 싹 가면 싹 들어가죠. 가서 보고하기를 교수님 저 달팽이 보고 왔는데 이 더듬이가 없습니다. 이때니까 가서 보고 와 임마. 그럼 다시 가서 보면 아까는 도로 빼고 있었는데 다시 가서 들여다보면 쏙 들어가. 또 없어.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커먼 소스로 커먼 드레인으로 에미터 팔로우를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신호를 아무 변화 없이 여기에서 여기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달팽이 더듬이가 딱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와서 싹 보려고 그러면 이 달팽이가 싹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근데 이거는 여기 달팽이 더듬이가 딱 올라가 있는데 여기다 갖다가 전압을 보려고 그러잖아. 이놈이 와서 보는지 안 보는지를 못 느껴. 그냥 그대로 그냥 있어. 그래서 팔로워야. 여기 있는 전압은 항상 이 전압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팔로워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압들로 이런 구성으로 전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